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시가 매매 영상. 근데 이제 죽은 차트로 설명하다시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원님들이 제 채널에서는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죽은 차트로 어제는 설명한 거라서 제가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가능하면 제 채널에서는 실전 매매를 하는 거를 최대한 가능한 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뭐 큰 무리는 하지 않겠으나 뭐 상황이 되면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장 시작 10분 전인데 보통 뭐 어떻게 매매를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이 내렸으면 다음날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뭐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시장을 보니까 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2% 이상 올랐으니까 예상이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갭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 상태를 보니까 1, 2, 3번은 음이고 그리고 4번, 5번은 양인 상태예요. 4, 5, 6은 양인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갭이 발생을 한다면 꽤 큰 갭 상승이 나올까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뭐 갭 상승 예상했는데 뭐 보합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장이 시작이 돼 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갭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갭 상승이 나오면 우선 개피를 봐야 되겠죠. 개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지표 상태로 봤을 때 1, 2, 3번이 음이니까 큰손이 음으로 붙어주고 4번, 5번이 그대로 만약에 스위칭을 해준다고 하면 처음 시작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어려운 점은 이제 갭 넌으로 갈 경우죠. 큰손이 상방으로 붙어주면서 1, 2, 3번이 양으로 붙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갭 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갭 넌으로 갈 경우에는 뭐 그냥 쭉쭉 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뭐 개파락으로 붙었다가 큰손이 뭐 와리가리로 빠지면서 아래로 빠지다가 뭐 중심선이 올라가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큰손 이상이 붙으면서 갭런으로 쭉쭉쭉쭉 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작부터가 일반 큰손이 들어오면 이제 진입 자체를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이제 베스트는 개필로 들어올 때 이제 큰 손도 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개필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보통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까지 지켜본다고 했는데 조금 진입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손 방향 개필이면 조금 더 진입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거는 예상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장이 시작돼서 큰 손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과 그다음에 봉들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지수단,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진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 시작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장이 시작되면 상황에 맞게 일단은 저도 이제 집중을 좀 하면서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증권사 차트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큰손 차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다운이 되거나 멈춘다거나 뭐 꺼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켜놓은 거고요. 우리 큰손 차트하고 좀 다른 거는 뭐 이평선이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선물 옵션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보면 이런 이평선들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이평선들이 봉의 위에 있으면 당연히 저항이 되고요. 이평선들이 봉의 아랫단에 있으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옵션에서는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냥 뭐 큰 의미 없이 뭐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주식할 때보다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뭐 이렇게 설정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뭐 1분, 3분, 5분, 뭐 10분, 30분, 뭐 60분 이렇게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분하고 2분하고 30분 정도만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주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뭐랄까요, 이게 추세의 변동성이 이제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생기는 시간이 대부분 30분대가 많은 것 같아요. 30분대로. 그래서 30분 봉을 보면 뭐 추세가 이게 좀 상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옵션을 하다 보니까 30분까지는 챙겨보진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 시작 2분 전이고요. 일 분 전입니다. 시작됐네요. 예상대로 캡 상승이 나왔고, 좀 지켜봅니다. 캡 런이기 때문에.
개필 방향으로 큰손이 붙여주려고 하죠. 3, 4, 9는 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 4, 8 그러면 3, 4, 8에서 3, 4, 7 정도 사이에서 큰손이 어떻게 됐는지 3, 4, 8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요. 갭넌 큰손 상방 그러면 3, 4, 9를 뚫을 때를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하다 보면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지켜봅니다. 일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정 지수단을 보는 이유는 손절 라인 때문에 보는 겁니다. 손절 라인. 그리고 3번 2단, 4번 영선 돌파, 5번 스위칭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진입은 일단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최소한의 손실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나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진입 그러니까 진입 기준을 손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돌기는 했어요. 다 돌았는데 큰손 일치도 되고 1, 2, 3, 4, 5, 6까지 다 맞는데 단 하나 지금 갭 런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제일 고점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3, 4, 9, 3, 4, 8 요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아직은 좀 이르니까 갭런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개필 같은 경우 큰 손만 붙어주면 그래도 먹을 폭이 좀 충분히 생기는데 근데 이제 갭런으로 갈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미 추세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추세대로 밀고 가려면 큰손의 힘이 상당히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봐도 됩니다. 갭런일 경우에는 자, 다시 개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갭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제 생각은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중심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먹을 폭이 생겨요. 이렇게 그냥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면 일반 큰손 이상이 붙어주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을 못했다고 하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이미 지금 3번 지표도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1번,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
이렇게 좀 뭐 영성 근처에서 시작돼 준다고 하면 단타 보겠다 생각하고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 지표도 단기 지표죠. 1번, 2번, 3번 다 지금 과열 쪽으로 진입하고 있고, 큰 손도 민이고, 이미 지금 추세도 갭런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게 좋다고 봐요. 아직은. 자, 아래 꼬리 달리면은 단타로 한번 콜매도를 들어가 볼까 해요. 단타입니다. 아래 꼬리니까 3, 4구는 이제 지지 못 받고 이제 떨어지는 추세니까 3, 4구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왔네요. 아래 꼬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빠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5번 지표하고 역방향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챙겨줄게요. 반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본전에 걸어뒀고요. 걸어뒀지만 또 챙길 수도 있습니다. 큰손 개필 방향으로 붙어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방원 개필 들어오면서 큰손이 붙어주면 중심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상황을 보고 만약에 하방으로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 반 챙긴 물량을 다시 실을 수도 있어요. 큰손 상태에 따라서. 와리가리로 붙어주면 그냥 반만 지금 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중심선 상황에서 큰손이 와리가리면 양매도로 잡아서 가지고 있는 수익을 보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붙는 쪽으로 실어줄 거예요. 아니면 포지션을 그냥 반만 유지를 하던지. 자, 큰손은 미니 음이고요. 1, 2, 3 스위칭 돼서 하방, 그리고 4번, 5번만 지금 양이고요. 바로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큰손이 빠지거나 바뀌면. 지금은 이제 단타로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추세를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갭런보다는 개필로 가야지 쉬운데요. 입꼬리.
348 뚫었고요. 이제 본전 컷 걸어놓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챙겨야 될 상황이 오니까. 자, 일반 중심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4번도 음으로 바뀌었고요. 일단 중심선에서 하나 더 챙길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될 수도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큰 손은 음입니다. 개필 방향.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 못 받고 통과해 준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가 매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진입은 5번하고 4번하고 일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 추세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타 개념으로 아래 꼬리 달릴 때 중심선 정도까지 이제 한번 보려고 들어간 거였고 단타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가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심선 하방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풀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건 큰 손 상태에 따라서 지표하고. 혹시 모르니까 품매도 참도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이러면 지표가 안 보이네요. 4번하고 5번이. 저는 이제 매매창을 2개 쓰는 이유는 왼쪽에는 보통 콜매도를, 우측에는 품매도만 이렇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2개를 놓고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원님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진입 청산할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뿐이니까요. 자, 이제 코끼리 포인트도 나오는데 아직 중심선이 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중심선 통과할 때 코끼리가 유지가 돼서 내려가주면 아마 5번 지표도 아마 스위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미국 시장이 어제 올랐기 때문에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응만 할 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양매도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양매도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제가 월물을 하는 이유도 이제 행사가가 양매도 잡을 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위클리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추세가 나면. 일단 1번이 돌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전 걸어놓고 하나를 지지받고 올라가면 양매도를 하나 잡아 넣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양매도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지금 설명드릴 게 아닌데 이게 뭐 제 실전용이라서 수익이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고 지금은 추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큰손이 와리가리 다 지표두지 혼동이라서. 그래서 포지션을 양쪽을 유지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한쪽으로 확실한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잘라줄 겁니다. 지금은 보시면 풋은 손실이 나고 있지만 콜은 수익이에요. 거의 뭐 그냥 손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니까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잡고 있으면 손실이 나는 쪽에 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방향만 굳어지면 한쪽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곳에 물량을 더 추가해주기도 하고요. 이건 시가매매인데 양매도까지 설명을 드리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양매도 실전 상황은 초보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 실전용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양매도가 숙달이 되는 분들께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전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네요. 자, 큰손 밑으로 붙었으니까 풍매도 잡았던 건 매수 주문이 털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매도 잡은 거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손익 상태는 거의 이제 뭐 본전인 상태예요. 다시 올라와 주네요. 와리가리. 중심선은 1분 봉상 통과는 했고요. 단기지표 각이 죽고 있고 다시 양으로 나오네요. 통과를 해서 일단 다시 풋매도를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놨어요. 이런 포지션이 또 양매도죠. 자, 윗꼬리 굳이 보자면 지금 상방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와리가리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1번 양, 4번 양, 5번 양, 6번 양 그렇죠? 뭔가 좀 굳어질 때까지 추세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매도를 잡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막 양매도를 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손실입니다. 저는 단타로 먹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미천으로 해서 양매도를 잡고 보는 거예요. 추세가 확실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기 위해서. 다시 아랫골이 혼돈 상태입니다. 와리가리고 지표도 다 섞여 있고
이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좁히려고 하겠죠. 중심선도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추세를 줄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현재까지는 5번이 양이고 큰 손은 와리가리. 다시 큰손 하방. 아직 풍매도 양매도 잡은 거는 풀진 않을게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해지면 콜매도 포지션을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털어도 돼요. 왜냐면 추세 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직은 따라 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매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잡고 계셔야 되고 정말 밥 먹듯이 뭐 양매도가 제일 쉬워 뭐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시면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돼요.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해질 때까지 모든 게 다 일치될 때까지 아직 첫 추세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아직 초보자시라면 따라하지 마시고 나중에 적어도 제가 이제 매매 중에 하는 그 3번 지표 가지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양매도가 숙달되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상방으로 가려고 하네요. 또 아직 모릅니다. 지표도 지금 다 지금 혼재돼 있고 큰손도 와리가리.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승부를 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승부는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립 상태예요. 중립.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포지션을 중립으로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약하긴 한가 봐요.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미국이 전날 그렇게 올랐으면 뭔가 크게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갭런 방향으로 가니까 힘이 영 없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떨어지자니 미국이 올랐고 세력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자, 큰손 다시 붙어주고요. 하나만 더 실어볼게요. 콜매도 쪽으로 코끼리 포인트에 맞춰서 역돌파 되면 또 저는 또 자릅니다. 하나는 또 그래서 중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저도 비중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균형을 좀 50대 50에서 60대 40 이런 식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품매도 쪽은 자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풀 포지션은 아니에요. 앞단에 와리가리였기 때문에. 나머지 포지션은 뭐 5번 스위칭 나오는 거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추세상으로는 2분봉은 급격한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1분봉은 꺾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돌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1분봉을 돌려놨으니 2분봉도 이제 여기서 돌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돌이 나고 있고, 아니면 또 역으로 속임수 줬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방으로 다시. 왜냐하면 5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제가 포지션을 싣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환경은 갖춰져 있어요. 1, 2, 3, 4번 다 음으로 돌았고 큰 손도 민이니까. 다만 앞단에 와리가리였기 때문에 뭐 장담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또 위로 가려고 하죠. 자, 양매도 또 걸고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의 지금 이제 보면 뭐 이쪽은 조금 더 수익이 많고 이쪽은 또 수익이 같아졌다가 많아졌다가 왔다 변동하잖아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숙달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은 수익이 나고 어느 쪽은 손실이 나고 막 정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고 제가 실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의 실전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승련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면 실전했는데 뭐 2번 손절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매매를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중지하시고 확실히 추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매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니까
그냥 큰손이 와리가리다. 그럼 기대치를 그냥 수익률의 기대치를 그냥 반으로 접어놓고 보세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고 매매가 그래도 수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못해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풀이가 죽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양매도에 그런 큰 어떤 힘이 발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저는 첫 번째 양매도의 목표는 가격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고정. 그러니까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뭐 2만 원 더 벌고 3만 원 더 벌고 뭐 손실 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냐면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면 한 번에다 커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양매도를 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고정시키고 손실도 고정, 수익도 고정. 미결 상태를 보니까 지금 외인이 4,000개 매수, 미결 실제로 늘어난 건 1,5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도 있지만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 매도 많이 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추세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약간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2분봉 중심선이 올라오니까 지켜볼게요. 그러면 품매도 잡고 있던 걸 털어야 되니까 저도 좀 긴장을 하고 말없이 보겠습니다. 그럼 품매도는 언제 털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분봉이 지금 아직도 상방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휘어가지고 평평하게 됐을 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충돌 중이에요. 2분봉은 상방, 1분봉은 아래로 갔다가 중심선, 그러니까 중간 정도 평평하게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이제 보시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꺾기 위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 이걸 계속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라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리겠죠. 조만간. 자, 이제 2분봉도 이제 올라가는 거를 꺾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끼리 포인트 나왔죠? 큰손 방향. 일단 저도 하나는 줄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품매도 잡았던 걸 털어준 겁니다. 그러면 콜매도가 2개고 품매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밀고 간다 그러면 이제 콜매도 쪽에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품매도는 이제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힘의 균형에 맞게. 그러면
굳이 무리하지 않고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가 매매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불필요하게 좀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실히 추세가 굳기 전까지만 녹화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굳어진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매도지만 양매도도 여러 가지 양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급소 양매도가 있는 거, 추세를 먹으면서 치는 양매도가 있고, 이렇게 와리가리일 때 따라가면서 치는 또 양매도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박스권으로 묶일 것 같을 때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가두리 양매도를 쳐놓고 매매를 중지하는 그런 양매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든 미카님이든 구름님이든 어떤 분이든 우선은 제가 이제 추세 중에 치는 급소 양매도를 정말 완벽하게 손실 없이 개념을 잡고 잘 치실 수만 있다면, 사실은 개념이 잡기 힘든 거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만 잡고 그걸 하실 수가 있으면 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하게 되면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를 쭉 따라가게 되거든요. 일반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 일단 풋매도는 털고 보겠습니다. 자, 콜매도는 살아있죠. 그래서 5번 스위칭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뭐 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실을지 아니면 그냥 요 두 개만 가지고 갈지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일반입니다. 지금은 앞단 와리가리. 매매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승부를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닙니다. 승부는 이런 날 거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날 거는 거예요. 큰손이 일관적일 때,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 그럴 때 승부를 거는 거지. 뭐 앞단에서 이미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 승부 걸 거야, 뭐 어제 손실이 많았으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도 해봤지만 결국에 깨지는 건 접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제가 어떤 걸 특별하게 많이 알아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만큼 기계처럼 지표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지표를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어찌됐건 수익은 얻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예상이 들어가 있고,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올랐으니까 이거 뭐 지금 하방이지만 반드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겠지 하고 막 뭐 여기서 막 갑자기 풋매도 저점 잡겠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고 이러면 결국 다치는 건 접니다. 맞아봤자 그냥 5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인 거죠. 오히려 먹는 거는 별로 없고 다칠 때 손실은 크고. 그러니까 이러면 오히려 그냥 오늘은 와리가리구나,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수익률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무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매하지 마시라고. 다음 주 또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지금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만 이상 유지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볼벤 하단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가하는 것도 추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 5번 스위칭이야. 그래서 난 들어갈래.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미 내가 들어갈 때는 큰손이 일반이잖아요. 그럼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슈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추가로 실는 타점을 본다 그러면 1번도 과열이고 다 이제 단기 지표가 과열로 들어가니까 조정받을 때 아니면 3번이나 뭐 이런 4번이 2단 나올 때 그럴 때 추가를 해도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가나봐 해가지고 추가하게 되면 세력들이 알죠. 여기서 실은 거를 여기서 물을 타게 되면 이만큼 오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되돌림을 내가 물탄 가격까지 주고 가요. 그러면 못 버틴 사람은 털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아니면 올리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추가할 때도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포인트에서만 그렇게 해야지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엄청난 돈을 운용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따먹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막 흔들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중심선 근처에서 다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흔들어주면 돈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매매를 지표 따라서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오늘 매매 영상은 여기까지만 이제 준비해드리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예정치 않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해드릴게요는 뭐 저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이제 죽은 차트보다는 실전 트레이더고 실전에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배운 이론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응용을 하는지를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거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어려워 마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조금 서로 어차피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 매매 영상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